네, 어제 여야가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어제가 법으로 정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는데 여야가 지켰습니다. 12년 만입니다. 어제 달라진 풍속도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제의 국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제 예산안 처리로 막판 협상을 벌이면서 긴박하게 돌아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실입니다. 자, 화면 왼쪽 첫 번째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수석 부대표, 그 옆이 우윤근 원내대표, 그 건너편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그 옆쪽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지금 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자장면과 탕수육 그리고 서비스로 온 것으로 보이는 군만두까지 이렇게 오순도순 먹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12월 2일이라는 거는 서로 치고받고 막말도 하고 고성도 오가야 되는데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네요. 평가는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 같으면은 의원들이 상당히 어쨌든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고 보좌진들까지도 사실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이제 연출하기 일반적이었는데 국회 선진화법에서 일단 이번에 자동 부의 제도라는 것이 이제 생겨가지고요.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게 되고 미루게 되면은 정부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로서는 자기들의 어떤 심의권들 또는 예산 부수 법안 관련해서는 입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자기들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야 간 어쨌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국회 선진화법이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보면은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4대강이라든가 자원외교 이런 이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예산 같은 경우들을 누가 더 하느냐 이 싸움이었기 때문에 증액만 되면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들, 과거와 좀 다른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일정 부분 연출하게 하는데 영향을 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상황이 아니라 12년 만에 이제 법정 시한을 마쳤는데, 그러면 어제가 아닌 예전에는 국회는 어떤 연말을 보내고 있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도 국회 본회의장 상황입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통과시키려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쪽, 여야가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좌관들, 다른 당직자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렇게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다른 쪽 야당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죠. 이러면서 시간은 차일피 미뤄졌고 날치기 통과도 된 적도 있었고요. 서로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으면서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연말에 주는 정치권의 구태, 말 그대로 구태적인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역할이 크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제대로 작동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 상황이 아이러니하지만 원래 그 뉴스 가치가 있는 거는 뭡니까? 사건 사고라든가 비정상적인 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극히 정상적인 건데 뉴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방송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아까 윤희영 팀장 말한 대로 12월 1일자로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의되는 게 예산안뿐만 아니고 세법 개정안도 같이 부의가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 입법권이 사실상 침탈당하는 내용으로 지금 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 무슨 이렇게 서민 증세, 담배세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만 통과가 됐고, 특히 보면은 소득세가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 14%에서 9%로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돈 많고 주식 가진 사람들만 유리한 어떤 법 개정이 됐고, 그 야당에서 주장했던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이나 이런 부분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내지는 이 세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야당이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됐다. 결국 여당이 원하는 대로 거의 끌려가는 상황 그대로 몇 년간 지속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이 상당 정도 반영이 됐고, 최소한 앞으로 예산이나 예산 부수법안은 지금 90일 전에 지금 국회에 갖다 가져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 150일이나 200일 전에 아니면 아예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이런 어떤 제도 개정이 있지 않으면 이거 근원적으로 조세 법률주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부 입법안 그대로 지금 세법이 개정이 되니까 조세 법률주의가 침탈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 바꿔야 된다. 이게 실제로 이것도 보면 문제점 30초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어제 세출을 담당하는 예결특위, 또 세입을 담당하는 기재위, 조세 소위 같은 경우들이 사실상 형해화됐다 스스로 이제 의원들도 인정하는 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제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원내대표들 단판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국회 어쨌든 심사권, 입법권 이런 거 특히 이제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이전부터 꼼꼼하게 어쨌든 심사하는 것들 관행이 좀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국회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